예, 박종현 판승 매주 목요일 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과 함께하는 승부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윤석정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장현주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서정표 선생 얼굴도 밝아지셨네. 강수영 변호사 했을 땐 그 얼굴이 안 나오던데. 예, 서 변호사님 어서 오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 잘 아시죠?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그럼요. 예,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논평 어떻게 평상시에 듣고 계세요? 평가해 주신다면. 정말 이게 예리하고 당직자 출신이에요. 예. 변호사하면서 예. 정말 저하고 연합뉴스에서 같이 2명도 많이 했어요. 아, 오랫동안 했죠. 정말. 정말 예리한 논평을 잘하는 분이에요. 네. 장 변호사님, 서 변호사님의 논평? 서 변호사님이랑은 정말 뭐 연합뉴스 같은 데서 둘이 같이 대담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예. 제가 개인적으로 심신이 많이 단련이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무튼 뭐 진정한 평론가라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게 뭐 한때 또 의견이 다르니까 예, 예. 뭐 동의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의 그 법리라든지 그 논리나 이런 부분들은 잘 예. 참고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일타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저희 민주당 팬들이 항상 저런 정치적 상상력은 배워야겠구나. 자, 오늘도 상상력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구 얘기부터 해볼 텐데 주호영 의원의 신청한 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자, 일단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이게 인용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인데 이준석 대변인. 예, 일단 김영환 지사의 그 가처분 신청 당시에 예. 이 논리 이런 것들을 주호영 의원이 해줬다. 많이 도와드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 인용이 됐으니까 그럼 본인 거는 뭐 당연히 인용된다든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예. 인용되냐 마냐는 뭐 판사의 마음이니까 아. 그 결과를 예측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저는 음. 인용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가처분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아마도 주호영, 이진숙 두 분까지 포함한 8인 경선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 흐름은 예. 그러니까 인용 결과 상관없다. 예. 그렇군요. 우리 서 변호사님 또 법률가로서 지금 김영환 지사 건하고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 김영환 지사 건은요. 역시 다른 예상 좋아요. 김수민 전 의원을요. 예. 하루만 시간 주가지고 추가 공모를 한 거 있죠. 충북지사. 예. 김수민. 그렇죠. 부지사. 이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판결문을 보면 아. 만약에 김수민 하루 주가지고 추가 공모 안 했으면 예. 저는 김영환도 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호영 의원 건은 순수 컷오프예요. 그래요? 절차자가 없다면. 아하. 다만 이제 그 이정희 위원장이 뭐 화가 나가 이래서 나가버리가 제대로 표결을 했는가 예. 이런 다툼은 있는데. 예. 근데 순수하게 컷오프 가지고 가처분한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아하. 절차자 없이. 예.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인용된다면 이거는 우리 역사상 법률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는 안 될 것 같아요. 인용 안 될 수도 있다. 전혀 다르다. 그 절차자가 있었고 추가 공모. 예. 이번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예. 순수 컷오프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 기각에 한 표 던지는데 항상 제 예측이 잘 틀려가지고 이런 거 보기도 인용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각될 겁니다. 예. 일단 먼저 반성부터 하시고 예측하셨는데 또 장윤주 변호사님. 글쎄요, 이미 국민의힘이 네. 그동안 법원의 가처분에 대해서 지금 3연속으로 인용이 됐잖아요. 앞서 그렇죠. 잊고 계시지만 징계에 관해서도 가처분이 2건이 다 인용이 됐어요. 배현진, 김종혁.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도 또 한 건이 인용이 된 거기 때문에 예. 벌써 세 차례나 연속 인용된 것 자체가 획기적인 사건이긴 하죠. 예. 그런데 같은 논리면은 저는 뭐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서 변호사님은 내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지만 예. 법원에서 기준은 항상 명확해요. 아. 일단 원칙적으로 정당의 어떤 정치적 자유 보장해야 되니까 결정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가 원칙인데 예. 다만 중대한 흠결이 있을 때는 개입을 합니다. 예. 이번에도 헌법이나 법률적인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위반돼서 예. 이게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주호영 의원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예. 나름대로 논리를 구성했을 거고 예. 이 결정 자체가 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 많이 구성을 해서 냈을 텐데 예. 근데 이번에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예. 4연속으로 인용이 되면 예. 이제는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 법원을 탓할 게 아닙니다. 예. 왜 이렇게 자꾸만 국민의힘이 내는 결단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지 좀 내부적으로 먼저 반성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강선필 대변인.
일단 그 남부지법이 거의 뭐 국민의힘 뭐 윤리위 외청같이 돼버려가지고 너무나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이 부분에 예.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가 사법부에 대해서 탓할 게 아니라 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본인 말대로 따른다면 이제 민주당과 같이 이제 사법개혁에 앞장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저는 이제 좀 다른 면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에 예. 그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를 봤거든요. 예. 근데 별로 그렇게 재미가 있고 긴장감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오히려 음. 이진숙과 주호영이 빠진 나머지 6인의 대구시장 후보들의 그 토론회가 상당히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후보가 추경호 의원 후보에게 이렇게 예. 공격을 합니다. 아 당신 지역구에는 전세 살고 강남에는 집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강남 거 그러니까 지역구에도 집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그럼 다주택자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에 예. 충실하게 언제부터 따랐다고 다주택자 되니까 자기 지역구에 집을 안 사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이제 후보까지 들어오면은 예. 얼마나 이제 피가 튀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가 상당히 기대된다. 흥행에서 성공할 수 있다. 네. 근데 이미 그지 말씀하신 6명 후보끼리 이미 토론회 진행했는데 만약에 그 주호영 그리고 이진숙 두 분이 다시 와서 8명이 되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은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예.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까지 토론회 주장을 한 번 해요. 더. 예, 6분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안 했으니까 예. 뭐라도 해달라는 얘기인데 예. 일단 뭐 한 번 더 하나 이런 걸 떠나서 그 두 분이 참여하는 8인 경선이 만약에 되면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스튜디오도 부족해. 예, 예. 그럼 뭐 도대체 그러면 컷오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두 조로 나눠 갖고 1조, 2조. A조, B조. 그럼 이상하죠. 아. 그 메이저 마이너도 아니고 아. 그걸 여러 번 해야 돼. 나 A조 갈래 막 이러면서 또 뭐 그렇게 될 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예. 이게 처음부터 잘못 이걸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시간이 없고 이제 제2 공관위가 생겼으니까 이걸 박덕흠 어떻게 의원.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자, 서정욱 변호사님께 질문. 이제 만약에 또 6명에서 8명을 다시 돌렸다 쳐요. 그러면 이미 시작한 6명이 이거 불공정하다. 나는 이미 그 당원 단계에 따라서 이거 다 공천 컷오프 돼갖고 6명이 하고 있는데 이건 또 뭐냐? 이것도 가처분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뭐 그 입장이 돼도 강력하게 반발할 거거든요. 그래요? 예. 이미 기득권으로 이게 다 진행됐는데 했는데 다시 이게 8명 하라면 네. 근데 그것도 그 2명이 센 사람이잖아. 약한 사람 2명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해결될지 저도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 그냥 가처분에 관계없이 뭐 8인 경선을 준다. 박덕흠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는 있는데 예. 그럼 이게 기존에 6명이 강력하게 반발할 거 아닙니까? 실제 최은석 의원은 내일 저희 서종 TV에 출연합니다. 참고로 대답에 홍보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을까? 물어주세요. 한번 들어봐야죠. 예, 가만히 있겠냐? 한번 그러니까요. 물어보세요. 그럼 이게 원칙이 완전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경선 보이콧 하겠다. 우리 충북이 그래요. 전부 나가버렸잖아요. 조기령, 뭐 윤희건 충북. 이런 게 또 예. 사태가 생길지 걱정이에요. 경선 보이콧 사태 있을 수 그러니까 이게 있다. 뭐가 문제냐면 예. 사실 지금 대구뿐만이 아니라 예. 방금 말씀하신 충북도 문제고 서울시도 또 웃겨요. 그러네요. 아니 한 명을 위해서 2명이 등록을 했는데 뭐 추가로 두 받아가지고 번 나중에 추가했죠, 이제. 들어오고 예. 나중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서울시장 후보를 한번 나서신 뭐 기업인 출신인가 예. 그분도 지금 뭐 가처분 신청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포항 같은 경우도 지금 1, 2, 3위를 다 날려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전국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렇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 가처분 신청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법은 신청자는 무조건 다 받아주는 수밖에 없는 이런 난과 딜레마에 빠졌다. 코미디가 지금 시작된 겁니다. 장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다 그게 가능해요? 계속 신청, 계속 신청. 가처분이야 당연히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모든 가처분이 다 받아들여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아마 이제 뭐 제2기 공관위가 꾸려졌고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예. 공관에서 조심은 하겠죠. 이게 정당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입 안 하는 게 아니고 중대한 흠결 있거나 절차 하자 있으면 이거 번복될 수 있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더 번복돼서 돌아올 건들이 전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2기 공관위에서는 이 부분을 좀 조심할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이 정당에서 공관위 같은 데서 결정을 할 때
뭔가 사실은 여러 가지를 두고 보죠. 뭐 법적인 거, 절차적인 거 이런 거 부분도 하나를 봐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과연 이 공천에서 이게 전체 선거 판도에 어떻게 미칠지 이런 전략적인 것도 봐야 되거든요. 예. 또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후보를 빛나게 해주고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제 2기 공간이 입장에서는 예. 약간 좀 선우가 바뀌어서 이거 절차적으로 문제없게 가자 이게 좀 우선순위에 갈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정당의 공천으로는 사실 맞는 기준이냐 이 생각은 내부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각이 되면요. 예. 기각이 조용 되면 기각. 예, 예. 큰 문제는 없어요. 뭐 6명 할지 아니면 이게 전략적 판단에서 8명 할지 예. 그렇게 판단하는데 판단하는데 인용이 됐을 때 인용이 됐을 때 그러면 이게 주호영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진숙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은 이진숙은 재심만 재판- 신청했죠. 예. 재판을 안 걸었단 말이에요. 예, 재심만 신청했어요.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게 재판 안 걸어 이진숙까지 깨워주면 아. 진짜 이게 다른 사람들이 반발하거든요. 아. 재판은 주호영만 이겼는데 아하. 이진숙은 가처분도 안 했는데 예. 이게 진짜 골치 아파져요. 서정욱 판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서정욱 대법관. 그럼 주호영 그럼 이진숙도 깨워주는 게 맞죠. 원래 여론들 하면. 근데 그래요? 근거가 없다 이게. 아 근거 없다. 재판인 것도 아니고 아하. 앞으로 이게 참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애초에 컷오프를 근거 없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2공관위를 보니까 예. 정부 8분인데 위원장님 포함해서 4분이 이제 법조인이다. 예, 예. 그리고 다 당내 인사다. 예, 예. 결론적으로는 절차적인 문제 없이 아하.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장 변호사님도 그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그 그냥 해주는 거 큰 문제 없습니까? 저는 문제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것처럼 큰일 났네. 말씀 주신 것처럼 나머지 여섯 근거가 명이- 없거든요. 일단 컷오프가 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만약에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이 저는 인용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예.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은 법원이 효력 정지를 해준 겁니다. 만약에 아. 가처분이 인용되면 예. 그건 근거가 있죠. 다시 끼워넣은 거. 아. 근데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예. 어쨌든 당이 컷오프했다는 결정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무슨 수로 되돌립니까? 그러면은 다시 2기 공간위가 앞서 했던 이전용 공간위에서 했던 컷오프를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네. 작업들이 필요한데 네. 그럼 그 취소를 하는 근거는 뭐냐? 아. 그러면 취소한 거에 대해서 또다시 가처분 할 수도 있죠. 아. 나머지 6인들이. 나머지 6인들이 그러니까 계속 꼬입니다 이거는. 그 이게 아. 첫 단추를 아주 잘못 깨웠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간추가.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서 변호사님. 뭐 이게 이정현 위원장 1차적인 잘못이 있고요. 이정현 뭐 지도부에서도 이게 저는 간접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간접이에요? 이정현 위원장이 지도부가 임명했는데. 아니 그리고 예. 그렇죠. 지도부도 책임이 있죠. 예, 말씀을 직접 좀 안 하셔서 유인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3번이나 가처분이 인용되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예. 지난 8개월 8월부터니까 이제 8개월 됐죠. 장동혁 지도부 들어와서 한 일에 결론적인 평가가 그 가처분 인용 3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명건 2개에다가 예. 이번 컷오프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법원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판단이 나왔다는 것을 정말로 깊게 생각을 한다면 장동혁 지도부가 더 이상 지도부로서 존재하면 안 되겠죠. 예.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실 텐데 예. 본인은 이제 법원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 공격에 대한 본인의 주장도 근거가 없는 걸로 또 남부지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질문한 적도 없다고 하잖아요. 예. 예. 도대체 이게 뭐냐. 자, 당은 점점 수렁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빨리 해야지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났어요. 제가 볼 때. 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은 혼란 속에 있는데 민주당은 발빠르게 김부겸 전 총리로 공천을 하고 지금 이제 공식적인 출마 선언 이후 인터뷰 한판 승부 시작으로 계속하고 계시죠. 자, 이 가운데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지지 선언을 했어요. 나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으나 네. 김부겸은 지지한다. 다음 대구시장은 김부겸이다. 이렇게 홍 시장이 말씀을 했는데 성수필 대변인. 그러니까 그 대구시장을 직전에 이제 하셨던 분으로서 네. 이제 본인이 눈으로 보면 딱 보일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진숙이든 또 주호영 의원이든 국민의힘 후보들이 쫙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민주당에 이제 김부겸 후보가 있는데 예. 사실 뭐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뭐 괜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예. 않은 분들도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아니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버려야지 보수 정당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대구 시민들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뭐 택시 기사분들 뭐 여러 인터뷰를 보면은 다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 그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모를 리가 없고 본인이 못다 했던 것을 어쨌든 김부겸
전 총리, 전 장관, 민주당에서 큰 건물급 정치인이 예. 와서 대구 시민을 좀 대구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본인이 봤을 때 국민의힘이 싫을 거 아닙니까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이.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서 국민의힘에 지금 어쨌든 서운한 감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본인 좀 사감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다. 진종호 의원이 뒤끝 장렬이다. 뭐 이런 오늘 또 SNS 글 올리는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게 실망스럽죠. 누가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과 김부겸이 구별됩니까?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민주당 후보 김부겸인데 예. 민주당에 아이고 김부겸이를 찍어라? 이거는 이게 진짜 말장난이고 이분이 보수 정당에서 국회의원 4번에 도지사 2번 또 이게 그 시장 거기다가 이제 그 당대표 2번 대선 후보까지 놓으신 분이에요. 예. 이런 분이 어떻게 민주당 후보 김부겸을 찍어라?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사적으로 호영호재할 수는 있어요. 예. 그건 게 사적 관계고 우리 대구까지 지면 보수가 완전히 괴멸되는 거예요. 예. 근데 김부겸 찍어라? 그 보수가 완전히 망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자기가 마시는 우물에 침을 뱉고 오줌을 싸도 게 유분수지 정말 이게 너무 실망스럽다. 되게 침까지만 얘기합니다. 네, 그럼 침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줌 다음에 더 이야기하려더니 침까지만 예, 하겠습니다. 침까지만 해주세요. 네, 그건 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 전에 국민의힘 대표했던 이준석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가 잘못 선거운동했다 이렇게 인정한 판에 충분히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해온 거를 보면 정적이 흐르네요. 예, 발언합니다. 예, 이준석 정적을 대표. 깰게요. 예.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실 거면 네. 민주당이 입당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정치적으로 변신할 수 있으니까 그건 예. 자유예요. 예, 예. 어차피 저희 당 탈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정치하실 생각에 다분히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중간 단계를 하나 걸쳐서 가실 거라면 홍준표라는 이름에 걸맞게 화끈하게 민주당 입당하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하시는 게 홍준표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 변호사님은 저희가 좀 예. 부담스러워서 예, 맞아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은 저는 그 홍준표 전 시장이 한 이야기가 예. 사실은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를 김부겸 후보를 찍을 수 있는 이유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찍으라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인물을 봐라, 김부겸을 봐라 저 이거잖아요. 포인트예요. 저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예.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 물론 지금 국민의힘 원망스럽고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당일날 투표장에 가면 그래도 민주당 찍는 게 어렵거나 저어되신 분들이 당연히 있고 그 심리가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논리가 지금 정부와 협업도 되고 대구 경제 살릴 사람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인물은 괜찮잖아. 인물 봐라. 민주당 지지하라는 게 아니다. 인물을 지지해라. 그 인물론인데 이거를 딱 제시를 해주니까 대구 시민들 입장에 굉장히 파고들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뭐 지금 뭐 보수를 배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우리 지역사회 살리고 우리 지역사회 힘 있는 그 여당 출신의 후보가 오면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는 이미 검증이 된 인물이잖아요. 능력 있고 일 잘한다. 이 논리가 파고들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지금 당 내부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 가서 대구시장 출마를 해주시니까 예. 거기에 계시는 예. 지금 여권에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에 계시는 그 지역 의원들로 출마하실 후보자들 있잖아요. 당협위원장들이나 네, 당협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시의원 나오실 구의원, 분들 예. 아니면 뭐 도의원 나오시는 예. 분들도 너무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실 그 지역이 너무 어려운 지역이니까 예. 어디 선거 유세를 다니거나 아니면 홍보를 하러 다녀도 솔직히 좀 차가운 대우, 아하. 차가운 눈 이런 거 받았지만 예. 지금은 김부겸 전 총리가 와주는 것만으로 같이 사진 찍고 김부겸 총리가 왔다 이 네. 얘기만 해도 그래도 지역 분위기가 조금은 나아진다. 아하. 이게 굉장히 김부겸 효과는 확실히 아하. 대구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렇군요. 서 변호사님이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좀 밝으신 거예요? 이제 들으시면 설득된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이 그죠. 실제 위험하긴 하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도 그 대구에 한번 가서 이제 김부겸 택시 기사님한테 김부겸 후보는 어때요? 딱 여쭤보니까 김부겸이 좋지. 근데 민주당이라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 그래서 이제. 사람은 좋은데 당에 대해서 그 껄끄러움이 있는데 그 홍준표 전 시장이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오히려 좀 지원 사격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대구시장 선거 일단은 이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결과 이후에 또 새로운 국민이 펼쳐질 것 같고, 자, 서울시장 선거 상황 뜨겁습니다. 양당 모두 이제 정호호 전 구청장, 오세훈 시장을 둘러싸 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일단 정원호 전 구청장에 대해서 김재섭 의원이 공격하잖아요. 칸쿤. 자, 이준석 대변인 그 공격 어떻게 보세요? 같은 당으로서. 저는 처음에 네. 김재섭 의원이 이제 얘기한 거 듣고 나서는 저뿐만 아니라 같이 계셨던 뭐 많은 평론가 분들도 아 이거 정원호 구청장 안 되겠네. 처음 딱 인상은 예, 그냥 딱 네. 그냥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네, 야 네. 이걸 어떻게 막아? 아, 이것 뚫고 후보가 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해서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예. 그럼 박주민 후보가 되겠다. 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월한 후보를 만나겠네. 예, 예.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예. 근데 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1시간 저는 후에 보니까 아니야? 아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많이 좀 과하게 표현한 게 있고 아. 그다음에 결론을 중간 과정에 넣어가지고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져서 이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 공격은 큰 득점이 안 될 것이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우리 윤석 대변인 보시기에도 이건 좀 곤란해요. 곤란하다. 예, 제가 말씀드려 곤란해. 예. 서 변호사님은 안 곤란하신 것 저는 같은데. 이걸로 아마 정원호 후보가 치명타를 입을 것 같아요. 한번 이게 보십시오. 항상 이렇게 해석이 달라서 너무 좋긴 한데 한번 계속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이게요. 예. 정보공개를 2023년에 한번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2023년. 그때 예. 이게 공무 출장 그 심사인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서류가 공개되고 아. 이번에 김재섭한테 줬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요. 남이라고 이게 다 공개돼 있어요. 예, 예. 남자냐 여자냐가 이게 개인 정보가 아니잖아요. 예. 주민등록 번호만 가리고 그때는 이게 남 돼 있는데 이번에는 가렸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 남이라는 게 이게 실수로 오기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내부 시스템상으로 보면 어떤 직원의 이름을 치면 예. 자동으로 이게 남 이게 뜬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게 남으로 허위로 여가 뜨는데 예. 남으로 바꾸지 않는 상 어렵다 이런 이제 국민의 대변인 논평도 있었고 그건 확인해 봐야 되고요. 예. 제가 지금 서울시 인사위원이거든요. 이런 거 제가 하면 이게 서명을 해요. 근데 그때 공개한 거 보니까 사람 이름만 인쇄가 돼 있고 옆에 서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작 위조했나? 왜 서명이 없냐? 서명이 없는 서류가 없거든요. 근데 서명 진짜 심사했으면 주민등록번호가 2번으로 시작돼요. 남자는 1번. 이걸 이렇게 5명이 못 걸러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때 이번 거는 진짜고 김재섭이 가져온 걸 다 가리가 진짜고 그 당시에 공개한 거는 남인데 남을 허위로 저는 고의로 열을 남으로 바꿨다. 그리고 이게 서명 위원들의 서명이 없다. 이거야말로 이게 완전히 속이는 거 아닙니까? 왜 바꿨을까요? 열하고 하면 이게 오해 살 수가 있으니 이것처럼 그러니까 예. 남으로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위원들 서명이 없어요 옆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아마 범죄로 허위 문서 작성이나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럼 이왕 그렇게 조작할 거면 그 주민등록번호 2까지 고치지 왜 그건 안 고쳤대요? 모르시죠? 정적이 정적이 그게 아니고 그때는 주민등록번호는 가렸잖아요. 네. 남은 안 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리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확실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원호 후보와 관련해서 이 칸쿤과 간 출장이 그러니까 외유성 출장으로 지금 공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렇게 그 불륜설로 지금 밀고 가실 건지 확실히 입장을 정해 주세요. 불륜이나 말한 적은 없고 네. 왜 여자를 남자라고 이게 꽂히냐? 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위헌이 없고 결국에. 또 하나 더 네. 2박 3일이 네. 외유성이지. 네. 아니 멕시코시티가 미국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러게 2박 3일 동안 어디 갔습니까? 안동시 의원이 다 써난 게 있어요. 2박 3일 동안 관광지 마야 박물관부터 쭉 간 거 네. 그게 경유하는데 2박 3일이 됩니까? 이 국민 돈을 우리 돈을 간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이거는. 그럼 제가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멕시코 시티에서 3월 1일부터 5일까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메리다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메리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제공항이 없는 그냥 이 국내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 메리다에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국제공항에 있는 멕시코 시티로 다시 돌아가든지 거리가 멉니다.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칸쿤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칸쿤으로 간 것이고 시간상으로 봤을 때 예를 편의상 월, 화, 수라고 봅시다. 2박 3일이라고 하면. 그러면 월요일 날 저녁 늦게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 새벽 3시에 비행기를 탄 거예요. 미국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박 3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외유성이라고 공격하시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충실히 소명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김재섭 의원의 치명적인 잘못은 뭐냐면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다는 게 저는 나쁘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사실 김재섭 그 의원하고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동학 최고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이 정원호 청장과 여직원과 둘이만 출장한 게 아니라 11명이 같이 갔고 이동을 할 때도 항상 같은 버스로 이동했다는 걸 다 알면서도 본인은 아직도 내가 언제 단 둘이 갔다고 했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는 거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저는 상당히 실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상처받은 거는 저는 김재섭 의원이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짧게. 예. 이 여성 공무원하고요. 예.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2023년 미국이고 멕시코고요. 예. 그다음에 2023년에 일본 2번. 그다음에 2025년에 유럽에 있죠. 예. 거기 오스트리아하고 우리 그 체코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한 공무원만 4번이나 외국 같이 가는 구청장이 이런 게 그때도 드물어요. 2명이 갔어요? 예? 그때도 2명. 2명 아니고 3명 간 적도 있고요. 예. 한 명 더 껴일 수는 있는데 예. 제 말에 어떤 공무원한테 이 정도 특혜를 외국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이분이 청년 정책 한다 해서 유럽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본인 정책을 뭘 해오겠습니까? 우리 서변호사님 보좌관 안 해보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예. 보좌를 많이 해본 사람은요. 예. 단체장이나 우리 의원이 해외를 가잖아요. 예. 같이 따라가는 고역입니다. 아. 오히려 더 안 따라갑니다. 아하. 따라가자고 하면 웁니다. 아. 그리고 아니 같은 어떤 출장을 몇 번 같이 갔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더 해봐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미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됐든 유럽이 됐든 오스트레일리아 됐든 4번이든 5번 가네. 그러면 그때마다 갔던 일행들과 숫자와 성비와 이런 것도 다 같이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무조건 같이 갔다 온 것만으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듯이 얘기하면 안 된다. 논점이 이제 3개가 되잖아요. 남녀의 문제냐, 호화 외유성 출장이냐, 아니면 그 사람만 총회에서 몇 번을 같이 해외를 갔느냐, 이 3개인데 예. 서 변호사 다 얘기하시니까 예. 제가 정리를 잘 못하겠어서 그래서 저는 예. 김재섭 의원이 이걸 모르고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의혹 제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예.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된 어떤 증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더 하나만 가지고 이런 더 식으로 있다?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조금 더 보자. 예, 장 변호사님 그런- 짧게. 예. 저는 김재섭 의원이 이 의혹을 뭐 나름대로는 뭐 승부수를 띄웠던 것 같은데 예. 저는 결과적으로는 헛발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음. 뭐 무슨 뭐 서류가 조작됐다, 무슨 서명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저는 되게 지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 지금 이미 성동구청에서도 해명이 다 나왔어요. 뭐 예. 오기 실수였거나 아니면 예. 담당자가 바뀌거나 뭐 이런 과정이었다. 예. 물론 그걸 왜 그렇게 했냐라고 끝까지 지적하면 또 그건 또 뭐 찾아봐야겠지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서류를 조작을 할 만한 저는 동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건 자체가. 그리고 이미 11명이 다 같이 갔고 11명이 함께 수행한 공무였다라는 거에서 큰 논리는 이미 흔들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정원호 구청장이 정원호 후보가 사실은 그동안 지방행정을 하다가 이제 중앙무대에 어쩌면 데뷔를 하면서 예. 당연히 많은 분들이 예상했어요. 검증 받을 거다. 뭐 나오겠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도 뭐 몇 개 의혹이 있었지만 예. 잘 해명하고 바로 끊어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해명하고 끊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원호 후보 뭐 검증 뭐 의혹 이런 거 있지만 별거 없네? 예. 라고 오히려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